간만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노비통? 이것은 마이보험 체크 광고입니다. 아플 때, 다쳤을 때, 사고 났을 때, 사고 쳤을 때, 불 났을 때, 그러고 내 아이를 위해서 보험들 들어 놓으셨습니까? 들어는 놨는데 불안하십니까? 마이보험 체크에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국내 35개 보험사 상품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상품들만 골라갖고 한 달 5만 원 이내로 세팅을 해 주십니다. 이미 들어놓은 보험은 최대한 살려놓고요, 그 구멍을 갖다가 물 셀 틈 없이 메워주죠. 마이보험 체크의 설계사님들은요, 보험사 소속이 아니라서 철저하게 고객 입장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표님도 남부럽지 않은 민주시민이라서 양심을 걸고서 일을 하십니다. 기왕지사 보험을 드는 거 가장 좋은 조건에 부담 없는 비용으로 믿을 수 있는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보험은요, 설마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있겠어? 할 때 드는 것이 가장 비용도 저렴하고 보상도 가장 커불죠.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또는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 쳐갖고 친구 추가하시거나 1800-7917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범 TV 보고 연락했어요 하시면 특별히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상담이 된답니다. 이 마크 두 손에 하트 기억을 하십시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등판하자 또 빨대 꽂는 군상들.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이요, 다시 후보가 되었습니다. 인천 계양산에서요, 아주 어마어마한 지지자들의 함성 속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선언을 했죠. 끝나고 방문한 시장에서도요, 지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지지자들이 막 몰려들어 불었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좀 봤어요. 아따, 역시 본인이 직접 썼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문장 중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까요?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멋지죠? 니들이 건드니까 맞붙어 싸우러 나왔다. 이것이죠. 이것이 이재명이죠. 다음.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재명이죠. 그동안 조중동과 국힘에서 수도 없이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살살 약을 올렸죠. 특히 이준석은요, 자신의 유일한 능력인 깐족거리기로 이재명을 분당으로 오라고 실실거렸죠. 전요, 이재명 후보가 분당에 가도 안철수 너끈하게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기려면요, 다른 데를 못 가버리죠. 여기가 보수세가 강한 곳이라 온 힘을 쏟아부어야죠. 다른 지역을 도와주기가 힘듭니다. 즉, 이재명을 분당에 가둬놓고 박빙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들로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를 해가지고 이재명 별거 아니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여론을 만들어서 분당에서 저그들이 이기면 좋고 지더라도 전체 판세는 가져가겠다, 이런 얄팍한 계산으로 이재명을 살살 긁은 것이죠. 특히 이준석은요, 당대표를 노리는 안철수까지 보내버리고 싶으니 더 군침이 돌았겠죠. 거기다 대고 한 방 먹여버린 겁니다. 역시 이재명. 다음. 자신이 처할 정치적 위험과 상대의 음해적 억지 공세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배웠습니다. 역시 이재명. 잘 배우셨네요. 이 말을 그대로 민주당에 자기 자리 보존하면서 조중동과 한솥밥을 먹는 정치인들 면전에 대고 쏟아 부어버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요, 복잡하면 큰 길로 가라 했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이재명스러운 말이죠. 근데 큰 길은 적에게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런데도 다시 큰 길로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전보다 훨씬 더 두꺼운 갑옷을 입고 길고 날카로운 창을 갖고 딱 들고 서 있는데도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재명이 이재명다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본인께서 새벽까지 쓴 글이라더니 쓰고 나서 그 작지만 다 보이는 눈으로 씨 웃었을 표정이 떠오르네요. 구독! 이재명의 등판 살짝 벅차기도 하면서 기운이 솟는 듯 하면서도 저는 걱정도 밀려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죠. 예. 분명 이재명 후보 덕에 지방선거 판세는 더 긍정적으로 바뀌겠지만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이번 선거의 총책임자가 된 것이 좀 걸립니다. 앞에 말했지만요, 큰 길에는 적이 더 많고 설상가상 그 적이요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서요. 무슨 얘기라는지 아시겠죠? 그동안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비롯한 여러 과정에서 상식이 실종된 헛발질로 흥행은 무슨 있는 기운마저 쏙 빼놨던 당내 이재명 비토 세력들이 선거 끝나버리면 요만한 책임까지 이재명한테 다 뒤집어 씌워갖고 당내에 자기들 입지나 유지하려고 영혼까지 싼값에 내놓을 것으로 보이니 걱정과 짜증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저그들 때문에 바람 빠진 풍선 마냥 쪼그라든 지지자들 분위기를 요걸 이재명도 뒤집지 못하고 결과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 보면 이 책임을 오롯이 이재명 때문으로 몰아갈 것이 뻔해 불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은 선거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자기들이 공천한 측근들이나 챙기겠죠. 그들한테는 그것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니까요. 정권을 잡은 검찰 세력과 맞붙기도 벅찬디 어쩌면 당내 고인물들의 똥 뿌리기가 더 신경이 쓰일 것 같은 참 버거운 상황에서 이재명은 다시 큰 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시작부터 그들은 침을 뱉어버렸죠. 이재명 후보 인천 출마를 놓고 인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모였는데요, 2명의 의원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답니다. 그 두 분은 다른 의원들은 다 참석한 출마 선언장에도 나오지를 않았죠. 그 두 분도 나름대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언. 그들이 대놓고 선언을 했으니 저도 대놓고 그들을 경계를 해야겠죠. 누구냐? 홍영표, 신동근. 이분들은요, 나름 그들만의 일관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을 대놓고 반대를 했고 당의 후보가 됐는데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죠. 안 보이셨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힘을 얻게 되죠. 그들도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 지지자가 아닌 당의 선택을 받으려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움직여 불어야죠. 더 이상 민주당에선 지지자를 바라보지 않는 정치인은 없어지도록 해야죠. 좋아요. 특히 홍영표 씨는 8월에 뽑을 당대표로 노린다는 얘기가 있죠. 이분과 함께 민주당에서 힘을 쓰는 분들이 뒤에 따리 틀고 앉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힘을 쓰는 분들이 새로 가입한 당원들의 8월 전당대회 투표권을 안 주려고 가입 후 6개월을 계속 주장하며 길을 쓰고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험한 말을 쓰고 싶은데 럭셔리 칼럼이니까 참겠습니다. 넘어가서 언론 볼까요? 친윤 언론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을 공격을 하죠. 근데 한국일보에서도 보궐선거 출마가 거의 확정됐을 당시 사설이 나왔습니다. 너무 서두른 이재명 등판 유권자 납득하겠나? 이건 이재명의 등판이 이르다면서 비판을 한 것이죠. 한국일보는요, 제 기준에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발끈은 하지 않고 점잖게 이 사설에 대한 반박을 감히 해보자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큰 선거를 치고 다시 등판하는 시기는 언론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에 있었던 사례들과 비교를 해갖고 조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지자들이 원하고 명령하고 본인이 자신 있으면 이재명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치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세계 꼴찌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이전의 정치인들의 행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전에 대한민국 정치 문법대로라면요,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근처에도 못 왔습니다.
이재명은요, 지지자들이 만든 후보예요. 그러니 지지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이재명은 지지자들이 같이 책임을 지는 후보입니다. 요거 참 반박할 거리가 참 많은 기사인데, 사설인데 한국일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건방진가? 아무튼 철수만! 지긋지긋한 안철수 씨 이야기를 또 해야겠네요. 이 양반 참 질기죠. 분당 갑에 출마를 한답니다. 예, 하세요. 근데 그냥 하면 되지 또 이재명을 물고 늘어집니다. 뭐랄까, 이 같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털어내도 안 떨어지고 머리카락 사이에 턱하니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냥 출마하시면 되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연고지 출마가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라고 기자들 앞에서 폼을 잡았습니다. 본인의 연고지가 아닌 곳에 출마하는 정치인의 숫자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안철수 씨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본인은 노원구에서 2번이 당선이 되었죠. 어쩌면요, 정치인에겐 자기가 살던 곳보다 자기를 당선시켜준 지역이 그야말로 연고지이고 정치적 고향인 셈이죠. 근데 그거를 버리고 분당에 들어가면서 남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납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수십 번을 얘기했던 가장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맨 앞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전형적인 국민의힘다운 내로남불을 선보이신 거죠. 새 정치를 내세운 지 10여 년 만에 이렇게 그는 누구보다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신을 했네요. 이준석부터 이기고 오세요. 이준석한테 성상납 의혹부터 해소하는 게 상식이자 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음. 어째 조용하다 했더니 윤희숙 씨도 또 이재명 후보한테 이빨을 받고 자기 몸집을 불리려고 세팅을 하셨네요. 이 양반 이재명 갖고 이러는 게 몇 번째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이런 단어를 만드셨네요. 이재명 출마 선언문은 피의자 도주 계획서. 뭐 장명소 하나 차리시죠. 참 말 하나는 잘 만듭니다. 저도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한 말씀 할까요? 윤희숙 출마 선언은 쓰레기 재활용 계획서. 서초 강남 말고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이 인천 계양 을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다는 선언을 하시며 또 이재명한테 들러붙었죠. 정치 거물과 맞붙는 이미지로 자기가 마치 그 인물과 필적하는 사람인 것 마냥 스스로 거물 코스프레를 하는 낯뜨겁고 얄팍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이분은요, 마치 마음만 먹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놔둔, 근데 놔두면 어느샌가 쓱 붙어갖고 손가락 사이 그 관절 사이에 침을 꽂고서 자기 몸집을 불리는 모기 같다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